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문입니다. 저는 2023학년도 경기도 중등임용고시 일반사회과에 초수 합격하였습니다. 1차에서는 1배수 안에 들지 못했지만 2차에서 수업 실연은 29.1점, 나눔은 30점 만점, 면접도 40점 만점을 받아 99.1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석차를 40등 이상 올리고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차에서 고득점을 한 만큼 저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선 임용고시 2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시 2차는 총 이틀에 걸쳐서 보게 되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일차에 보는 수업 실험과 수업 나눔, 그리고 2일차에 보는 심층 면접으로요. 수업 실험은 중학교 사회원 사회토의 교과 내용 중 지리를 제외한 일반 사회 파트 중에서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게 되며 25분 동안 구상을 하고 15분 동안 실연을 하게 됩니다. 수업 나눔은 수업 실연이 끝난 뒤 바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수업 나눔? 수업을 나눠? 어떻게? 했었는데 자신의 수업을 주어진 질문에 맞춰서 해설하는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종이를 뒤집어서 문제를 확인하고 평가위원님이 문제를 읽어주시면 잠시 저의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길면 30초 정도 구상을 한 뒤에 바로 즉답을 하게 됩니다. 총 3문제이며 시간은 10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면접입니다. 이 심층 면접은 또다시 15분 동안 구상할 시간을 주는 3개의 구상형 문항과 구상형 문항을 답변한 뒤 수업 나눔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종이를 뒤집어 확인한 뒤 30초 동안 구상하고 답변하는 2개의 즉답형 문항으로 나뉘어요. 구상형 3개, 즉답형 2개, 총 5개의 문항을 15분 동안 답변해야 되기에 시간 분배가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 제가 2차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별도의 팁이랄 건 없고 그냥 저의 개괄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임용고시 1차가 끝나자마자 당일에 바로 2차 스터디원을 구했습니다. 미리 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 뭔가 1차가 끝나자마자 2차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임용에 간절하다는 거니까 중간에 그만둔다던가 아니면 대충 한다던가 하는 소위 말하는 빌런을 만날 일도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빌런이 없기도 했었어요. 운 좋게도 저는 초수임에도 임용 2차 경험이 있는 분들과 바로 스터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2차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 한 분과 임용 경험이 없는 제 동기 한 명, 이렇게 3명이서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면접은 국어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수업 실현에서의 동기, 이렇게 3명이서 스터디를 진행했었어요. 월수금은 수업 실험과 수업 나눔, 화목은 심층 면접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4명이 아니라 3명인가요? 우선 수업도 면접도 스터디의 진행은 다 같이 구상을 하고 실전처럼 한 명씩 수업이나 면접을 진행하고 3명이 다 끝나면 한 명씩 피드백을 주고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타인의 수업이나 면접을 보는 것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더라고요. 양질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양질의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데 집중력의 한계가 2명까지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터디원이 3명을 넘어가게 되면 이 사이클이 한 번 돌기 위한 시간도 오래 걸려요. 다 같이 25분 동안 구상하고 15분 동안 4명이 실현하고 인당 10분씩 피드백을 하면 2시간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적의 인원이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2명이 아니냐면 그래도 피드백을 다양하게 받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스터디에서 수업 나눔 스터디에서 모든 수업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한 분은 이 멘트를 칭찬해 주시고 다른 한 분은 이 멘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었거든요. 두 피드백을 모두 받으면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멘트는 주의해야겠다. 좀 더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도 한 분보다는 2분이 함께 저와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 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주말 동안에는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같은 문제를 한 번 더 수업 실현과 심층 면접 연습을 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그냥 편하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각 파트를 수업 실현, 수업 나눔, 그리고 심층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드릴 텐데, 제가 경기도인 만큼 지도안이나 평가원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실현이에요. 수업 실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생과 상호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명의 배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말할 때 억양의 높낮이가 심하고 제스처가 과한 편이었어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중학교 사회 1, 2 중에서 일반 사회 파트만 실현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임용고시에서는 전년도 출제 과목은 다시 출제되지 않는다 라는 나름의 규칙이 있어서 저는 2022년도에 출제된 정치 파트는 아예 제끼고 수업 실현을 했습니다. 2023년 임용 2차는 예년보다 빠른 설 연휴 때문에 다른 연도들보다 일주일가량 준비 기간이 짧았어요. 저는 초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간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버려도 되겠다 싶은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2023년 임용에 출제되었던 경제 파트 아예 버리고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수업 실현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건 지키기,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처럼 보이기인데요. 아무래도 수업에서 이렇게 하면 점수를 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감점된다더라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다 카더라인 거죠. 2차 평가 기준이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것은 조건을 지키면 점수를 받고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도 조건, 두 번째도 조건, 세 번째도 조건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수업 실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분이 남았는데 자료를 활용하라는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그럼 그냥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에서 이런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처럼 언급만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자료의 내용을 랩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조건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버리고 조건 지키기가 조건 하나 버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물론 이 조건에는 수업 실현 15분이란 시간도 있으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손목시계를 차고 가서 수업 실현 시작과 동시에 시계를 누르시죠. 근데 저는 수업 실현을 연습하다 보니까 긴장하며 버튼을 못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손목에는 현재 시각을 나타내는 시계를 찾고요. 오른쪽 손목에는 12시 정각으로 맞춰놓은 시계를 차고 갔습니다. 실전에서는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시계는 못 봤어요. 네, 관련된 썰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업 실현 조건은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잠시 뒤에서 나올 구상지 작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거기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교사처럼 보이기예요. 여러분, 임용고시 합격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네, 올해 기준으로는 2월 7일이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도 주지 않고 실전에 바로 투입시켜요.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실력이 좋은 사범대생 혹은 교대원생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3주 뒤부터 학교 현장에 던져놔도 1인분의 교사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사를 뽑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발표 잘한 사범대생이 아니라 진짜 한 명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수업하는 영상, 면접을 보는 영상을 찍고 많이 돌려보면서 말투를 교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SNL의 주기자와 같은 말투라던가 아니면 뭐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와 같은 말투는 모두 고쳐야겠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에게 발표를 시킨 뒤에 눈을 맞추며 경청하는 모습을 몇 초 보여주고 기다려주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던가 자료를 빔 프로젝터로 띄운 뒤 맨 뒷자리 학생이 잘 보이는지 확인한다던가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시간이 부족한 조는 없나요? 라고 질문하는 등으로요.
아니, 아까는 조건만 잘 지키라면서 이런 추가적인 요소 넣으라는 거 뭡니까? 이건 나중에 수업 나눔을 위한 재료들, 즉 수업 나눔 요소들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전직 퀘스트를 위한 아이템을 스토리 깨면서 미리 모아놓는 거죠. 자, 그럼 구상지는 어떻게 짜느냐? 저는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거의 대본처럼 빼곡하게 교사의 말과 행동, 학생의 말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럼 단점이 생기죠. 까만 글씨만 빽빽하니까 실전에서 자기 수업 흐름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형광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조건과 관련된 부분, 혹은 개념 설명처럼 수업 진행의 필수 요소들, 그리고 내가 칠판에 써야 하는 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교사의 발문은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요. 학생의 발표는 학생의 이름 위에 파란색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내가 구상한 필수 요소들도 놓치지 않고 수업 나눔에서 필요한 파트도 빠르게 찾아서 구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상지는 반으로 접어서 들고 다니면서 실현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슬쩍 보는 정도로 내가 여기까지 실현했구나. 내가 이 다음에는 여기를 실현할 차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추가로 소소한 팁을, 팁이라기엔 너무 사소하고 당연하지만 어쨌든 팁을 드리자면 교실 공간은 넓게 사용하시고 판서할 때는 등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감점 요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시선을 주는 교사다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학생들과 매 순간 눈을 맞추는 교사다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왼손잡이인데요. 판서할 때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판서 연습을 따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2차 공부하기 싫을 때 빈 강의실에서 따로 연습했었어요. 자, 그리고 수업 실현을 하다 보면 본인만의 수업 틀이 생기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만의 루틴이 있고 단원, 모형에 따라 조금씩만 변형을 주면서 수업을 구상했는데요. 이걸 계속하다 보면 내 수업이 다 똑같아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매 수업마다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업보다는 모든 수업이 똑같아지는 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가위원들은 우리 수업을 여러 번 보지 않죠. 딱 한 번, 15분 동안 보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매 순간 새롭게, 2차 시험장에서도 새롭게 수업을 구상하는 것보다 나의 눈에, 나의 손에, 나의 입에 익은 루틴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훨씬 안전한 거죠. 내가 고든 램지에게 요리를 대접해야 된다면 매일같이 만들었던 김치찌개를 한 번 더 만드는 게 새로운 비프 웰링턴을 만드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가상의 학생을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는지 그걸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서 1인 2역을 선택했었어요. 학생의 성대모사를 한 뒤에 제가 교사로 돌아와서 교사의 말을 이어나가는 방식이었는데 큰 감점이 없었던 걸 보면 이렇게 해도 무방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업 실험만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수업 나눔과 심층 면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